봄나라 책 18번째. 그 외부로 펼쳐진 세상보다도 더 피부를 경계선으로 외부로 한량 없이 큰 내면의 세계를 외부로 펼쳐 돌아봄해서 집중력이 있어야지. 한 시간도 자기를 아는 것이 곧 거듭나거나 그 외부로 펼쳐진 세상보다도 더 봄나라 책이 한 20여 권쯤 한량 없이 큰 내면의 세계를 외부로 펼쳐 돌아봄해서 유종열 선생님께서 저술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 거듭남으로써 펼쳐진 세상 내면의 세계를 보다도 더 이해하게 된다. 책이 한 알게 20여 권쯤 한량 없이 큰 내면의 세계를 그것이 돌아봄 외부 경렬을 아는 선생님께서 저술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과학을 통해서 외부로 아는 것보다 거듭남으로 펼쳐진 세상 그보다 더 내면의 세계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된다. 책이 한 알게 된다. 그래서 하루에 제일 먼저 봄나라 책을 1시간 정도 집중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일을 하는 것, 이제 부동산을 하는 것도 또 세탁소를 하는 것도 봄나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집중해서 봄 108 정신이 하단전에 뿌리를 내리면 것. 부동산을 하는 지금부터 집중해서 1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봄나라 그래서 하루에 읽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듣고 할 때 하단전에 뿌리를 내리면 집중을 하라는 거죠. 집중을. 지금부터 집중해서 1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봄나라 그래서 하루에 읽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뿌리를 내리면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듣고 할 때 하단전에 뿌리를 내리면 하단전으로 저절로 하단전을 뻥긋 내밀면서 숨을 깊이 들이켜 충분한 산소를 흡입하여 폐장에 공급하는 동시에 냉기를 머리끝까지 올려 수승이 되게 한다. 귀로 붕긋 솟은 하단전에 힘을 툭 뿌려 숨두개 몸을 지속시킴으로써 코를 틀어막아 하단전으로 저절로 하단전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여 뜨거운 기운이 코를 통하여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 심장에 뜨거운 기운을 유지하고 보존하노라 하면 올라갔던 하단전이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저절로 천천히 흔적 자추가 없이 가늘고 길게 숨을 내뿜어 뇌진통이라는 신통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심장은 양쪽으로는 산소를 듬뿍 공급받아 한쪽으로는 정신의 빛으로 비추는 주시를 올라갔던 보물을 받아 서서히 넘친 심장의 확장과 축소로 강력한 박동이 이루어져 손바닥, 발바닥까지 피를 순환시킴으로써 피를 아래로 흘려 양쪽으로는 산소를 듬뿍 공급받아 화강이 되도록 함으로써 머리는 서늘하게 하고 몸이 뜨겁게 만드는 수송화강으로 실실 입어쓰게 된 적이 신체는 심장의 확장과 뒷전과 저체온증을 예방하고 치유하게 되어 암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고 양쪽으로는 끓는 피 끓는 청춘이 되어 화강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 수자로서 무병장수하게 된 정신이 하단전에 뿌리를 내려 정신이 천지 기운에 해당하는 심폐기능을 제대로 부리고 쓰는 공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암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고 양쪽으로는 끓는 피 끓는 청춘이 되어 화강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 수자로서 무병장수하게 된 정신이 하단전에 뿌리를 내려 윤려의 근본은
폐장의 숨결과 심장의 박동이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말하는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폐가 하는 호흡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부는 바람으로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부리고 쓰민 바 하단전을 내밀면서 빨아들이는 흡은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으로 양성인 돌풍이라면 베타내는 호는 고요하고 잔잔하게 부는 바람으로 음성인 잔풍이라면 바람으로 호흡은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부리고 단전호흡이라야 정한 가운데 저절로 동하는 빨아들이고 유장하고 심원하여 여유가 만만합니다. 하단전읍으로 산소를 다량 섭취하여 심장에게 주고 하단전으로 숨을 죽여보마는 가운데 심장의 박동을 느껴주면 심장의 활기가 넘쳐 확장하는 두근과 축소하는 정한 가운데 두근두근하는 심장이 조화로워져 강력하고 힘차게 뛰어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관을 하여 온몸이 뜨거워져 몸이 아프지 않아하여 심장에게 주고 하단전으로 숨을 이렇게 되면 심폐의 파장과 파동이 강하고 약함이 심장이 조화롭고 구조장단이 절도가 맞는 말소리가 호흡에 사대어 에너지를 주므로 시원시원하고 힘창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목숨의 호흡으로 하단전과 심장이 통하는 통수하여 정신과 심장이 통하는 신통심으로 이렇게 되면 심폐의 파장과 파동이 강하고 약함이 심장이 조화로 정신이 심폐를 부리고 쓰지 못하는 사람의 음성은 구조장단이 절도에 맞지 않는 소리가 나와 끄트머리 소리가 늘어지는 소리를 내거나 혹은 싸우는 소리가 나오거나 징징대는 소리가 나오거나 우는 소리가 나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심폐의 파장과 파동이 강하고 약함이 심장이 조화로 정신이 심폐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지 못하는 낮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기운을 뺐으므로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싫어하고 배척하며 정신이 하단전에 든 사람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므로 모두들 좋아하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소리에 반영되어 나오는 율려의 법칙입니다. 말의 내용이나 뜻은 꾸밀 수 있으나 음악이자 소리인 자기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양률 음료는 사실 그대로 나타날 뿐 꾸며낼 수 없으니 하단전에 정신이 들도록 공부하여 목숨의 호흡이 단전호흡으로 변하여 수승화강이 되고 누진통이 되어 숨죽여봄으로 안락을 체험하여야 낭독하는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나고 평소에 하는 말소리가 남에게 에너지를 뺏지 않고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리가 나옵니다. 봄나라 낭독 공부의 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할 때 정신이 나가는 순간 자기가 읽고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되니 순간적이나마 눈이 먼 봉사가 되고 입으로 큰 소리를 내어 낭독으로 읽다가 정신이 나가기라도 하면 자기 입으로 읽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순간적이나마 귀가 먼 귀머거리가 되고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발음을 내어 낭독을 하고자 하나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틀리게 발음하거나 불분명한 발음이 나온다면 일시적이나마 벙어리 쓴새가 되니 낭독 중 정신이 나가면 영락없이 눈, 귀, 입의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봉사, 기머거리, 벙어리 쓴새가 되는 줄 알면
장애자가 되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려 정신이 몸에 들도록 숨을 죽이고 있어 본무로 눈으로 글자를 제대로 보고 숨이 죽은 가운데 입으로 정확하게 큰 소리로 읽어 낭독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게 되고 숨 죽인 상태에서 자기 입으로 낭독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게 되는 줄 깨달아 낭독 횟수가 늘어가며 온통 숨 죽여봄하고 있으면 저절로 정신이 몸에 들어 눈과 입과 귀를 자동적으로 부리고 씀에 자유자재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증득하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거침없는 말소리가 나오고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가 나오면 일상생활 가운데 바라는 자기의 음성이 듣는 이에게 소리가 주는 파장과 파동, 음악적인 리듬과 박자로 감동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시원하게 에너지를 주는 거로 부지불식간에 호감을 주는 수준에 이르면 내면의 파장, 파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개발되어 음악적인 생명의 윤려가 약동하는 사람이 된 것이니 그런 사람은 무작정 남의 말의 내용만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이 바라는 소리의 파장과 파동을 직관하여 진위 여부를 즉각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까치는 땅 가까이에서 떼를 지어 시끄럽게 우짖으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인근에 알리고 까마귀는 홀로 하늘 높은 곳을 날아가면서 우렁찬 소리로 까악까악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사방팔방에 알립니다. 소리만 들어보면 까치인지 까마귀인지 즉각 알듯이 소리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즉각 알 수 있으니 학력이나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볼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정신계백을 열자면 지식이나 정보를 공부할 일이 아니고 오직 사람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생명의 음악이 발현되어 나오는 형이상학을 통한 인간개발 완성을 위한 봄나라책 낭독 공부를 3355 모여 낭독회를 여는 새로운 중심문화를 즐김으로써 두뇌와 마음이 주도하지 않고 정신과 가슴의 운율이 주도하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이라도 내면에서 골통 속에 깃든 광명을 볼 수 있으니 천안통을 할 수 있으며 생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이라도 심폐가 내면에서 일으키는 고조장단의 숨결이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리통이 열릴 것입니다. 봄 111일 본질의 빛, 영성의 빛, 정신의 빛 체험해보기. 언어 문자로서 이성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감성으로 그 빛을 보고 알고 느껴 정신의 빛을 직접 체험해 봅시다. 현상계의 빛은 태양의 빛으로 낮에는 태양의 빛이 있어 밝고 밤에는 태양의 빛이 없어 어두우나 본질의 빛은 빛과 그림자, 음과 양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인지라 눈을 뜨나감으나 낮이나 밤이나 차별이 없어서 항시 여일하여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명암이 한 색인 명암일색이어서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환한 빛으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빛과 같고 해가 진 직후인 황혼빛과도 같고 북극지방에서 해가 넘어갔는데도 환한 백야현상과도 같고 한밤중에 높이 뜬 대보름달 빛과도 같은 빛이 우리들 인간의 두뇌한 공간에
태초의 빛, 본질의 빛, 정신의 빛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 이름하면 본태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낮에 눈을 감고 돌아봄하거나 캄캄한 밤중에 눈을 뜨고 있어 보면 차차 희뿌연 빛이 보이니 이 빛이 본질의 빛이요 영성의 빛이요 정신의 빛이니 누구나 이대로 해보면 어느 문자를 떠나 단박 실제로 보고 느끼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바를 시도 아니고 그를 비도 아니니 둘이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라는 것도 없어 둘, 하나, 제로로 둘에서 일로 일에서 제로로 숫자를 표기하니 염주를 굴리듯 하나하나 짚어가고 음미하면서 거슬러 올라가 바탕과 근본자리인 본질을 깨닫고 또 깨달아 선천의 물질계백을 마무리하고 후천의 정신계백을 시작하는 거부를 내디드시기 바라나이다. 본 112 정신 들었나 나갔나 정신 차려라. 우리나라 조상대대로 후손들에게 구두로 사람 되는 법을 전하여 꾸지람하는 말이 있으니 정신이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자에 와서 이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취를 감추었으나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후천의 정신계백의 시기를 맞이하여 자손 만대에 걸쳐 구두로 훈계해오던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그 뜻을 풀이하는 까닭은 선조들이 우리들 후손에게 당부하신 간절한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함인 것입니다. 정신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려라는 꾸지람은 기억이라는 생각을 타고 몸을 떠나 과거라는 가상 공간과 가상 시간을 엮어 자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기 모멸이나 자기 악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또는 추울이라는 생각을 타고 몸을 떠나 오지 않는 미래라는 가상 공간과 가상 시간을 엮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을 타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에 존재하는 육신이라는 집을 나가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시간 속으로 떠도는 정신을 일러 정신이 지금 나갔는지 들었는지 물은 다음 정신을 차리라고 훈계하신 것이니 이 말 가운데 덜되고 못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바 나갔던 정신이 몸에 든 이후 정신이 몸에 어디에 주하여야 몸의 엔진에 해당하는 심폐기능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에 편리한 곳인지 이치적으로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계의 주인인 태양이 존재하듯 우리 몸의 주인인 정신이 몸의 중앙인 하단전에 유치함이 당연치사라 할 것이며 또한 하단전에 주하여야 숨죽의 범으로 목숨의 호흡이 하단전 흡으로 충분한 산소를 섭취하고 차가운 기운을 머리끝까지 올릴 수 있어 수승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하단전 흡으로 위로 올라간 하단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뜨거운 기운이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단전에 힘을 툭 뿌려 정지시키고 있으면 심장에 뜨거운 피가 냉각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누진통을 하면 심장의 박동이 활기에 차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뜨거운 피를 순환시켜
뜨거운 가운데 시원함을 주는 화강이 이루어져 마음은 천당을 누리고 몸은 극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정신을 차려 정신이 몸에 들어 심폐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정신이 직접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가 인류의 정신개벽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까닭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조상들께서 자손 만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야단치시면서 유언처럼 물려준 정신 나갔나? 들었나? 정신 차려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21세기 정신개벽의 선두주자로 하늘이 굳어놓으신 것이 틀림없으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백 13 두뇌 중 좌뇌본유 생각의 모두 생각의 이원성으로 바탕이 어둡고 비좁은 소화본유를 마음이라고 하면 두뇌 중 우뇌본유 감각의 모두 감각의 이원성으로 바탕이 밝고 광대무량한 대화본유를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은 본질로서 우주의 주인이요 신체의 주인으로 물질에 속한 우리들 신체의 바탕과 근본인 영체로서 후공에 가득 찬 신령한 빛인 것입니다. 신체는 목을 경계로 목 위의 머릿부분 중 좌뇌를 마음이라고 하면 목 아래의 가슴과 배와 팔다리 부분을 몸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생각이라는 별빛이 끊임없이 맹렬하는 유심본이 마음본이 생각 위주로 감각으로 가보고 생각을 통하여 대립갈등 투쟁하며 어금존양으로 권위주의로 상극으로 사는 소화본이 전위본유를 마음이라고 할 것이며 밝은 된낮의 하늘에 두두물물 형룡색색이 완연하여 별 볼 일이 없는 운해본유가 되면 무심본유 감각 위주로 돼 정권을 잡은 감각이 음덕을 바라여 독재를 하지 않고 자기를 탄압하고 점제시켰던 생각을 다시금 살려써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상생의 두뇌인 운해를 일러 대야 또는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뇌의 두뇌가 독단적으로 몸을 부리고 쓰면 마음이라고 할 것이며 구심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감각 위주인 운해가 원심력으로 움직이는 생각 위주인 좌뇌를 이기고 평정하여 운해본유로 좌운해 사이의 상생의 질서가 구축되면 운해가 대하인 정신이고 좌뇌가 소하인 마음이 될 것이니 상단전인 두뇌 중 대하이며 운해인 정신이 소하이며 전해인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로 저절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인간개발 다아완성을 이룩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니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114 감각이라고 하는 음의 힘이 생각이라고 하는 양의 힘을 이겨야 음덕을 발휘하여 음양합덕, 음양상생으로 협치가 가능하고 연정이 가능합니다. 음의 힘이란 자기의 내면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 마음이 몸을 돌아봄으로 내면의 입자나 파장을 감각하는 힘이고, 양의 힘이란 마음이 몸을 벗어나 시간적으로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가상시간이나 가상공간 속으로 몰입하여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으로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대상을 비교 분석하거나 유추하거나 지레짐작하는 생각의 힘이니, 외부로 향하는 생각을 통한 양의 힘과 내면으로 향하는 감각을 통한 음의 힘과의 대결에서 평소 마음, 몸, 품의 생활로 전환하여 끊임없이 정진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저절로 밤에 자면서도 마음, 몸, 품이 지속되고 연장되는 본격 돌아봄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밖으로 나가려는 힘보다 수승하여 음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양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전무해지면 음이 드디어 양을 이겼다고 할 것이니, 이겨야 음덕을 발휘하여 패배시킨 양을 억압하지 않고 살려 쓰는 협치가 가능하고 연정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이 안으로 살펴보는 감각의 힘에게 이겼을 때는 어금전향의 정책으로 감각을 억눌러 감각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탄압하였으나, 음이 양을 이겨 음이 정권을 잡으니 양을 탄압하지 않고 양을 다시 살려 감각을 유지로 하되 생각을 유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에게 그 소임을 맡겨 협치하고 연정하는 대덕을 바라니, 상극의 세상이 상생의 세상으로 선천의 하늘이 후천의 하늘로 개벽이 되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대평등의 세상,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지상낙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본 115 대도란 무엇인가? 대도란 음이 양을 이겨 음이 정권을 잡은다. 음이 양에게 음덕을 베풀어 내적 외적으로 음양이 상생하도록 협치하고 연정함입니다. 선천의 시대에서는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전해분의 생각유주의 정권으로 양인 생각이 음인 감각을 누르고, 양이 어금존양하는 정권을 수립하여 개인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생각의 속성은 이원성인지라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맞서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하는 상대성을 연출하여 상극의 삶 속의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서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해 정권이 들어서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계층을 분열시키고, 후천의 시대에서는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음이며 운해인 감각의 구심력이 양이며 전해인 생각의 원심력을 이기고 음의 정권, 운의 정권이 들어서면 음덕을 발하여 패배한 양을 억압하지 않고 다시 살려 감각과 더불어 생각을 함께 부리고서는 음양 상생의 정권인 진보적인 공화 정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유대성을 각성한 정신의 개벽으로 진보와 보수가 협치하고 연정하여 빈부 기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대평등의 인간과 사회, 태평성대를 건설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만물의 영장답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자유, 평화의 행복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이룩하기 위해 내적, 외적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 큰 길이야말로 대도라고 할 것입니다. 본 116 도를 통하지 못하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속으로 죽을 때까지 찾고 기다리는 집념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무변허공이라고 하는 가운데 가득 찬 무량광인 양림으로 음양이 하나이며 우주의 본질인 태초의 하늘로부터 지상에 내려오면서 음과 양으로 갈린 몸을 받아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므로 사춘기부터 죽는 그날까지 헤어진 자기의 반쪽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리움에 사무쳐 마음이 몸을 떠나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면서 애타게 찾기도 하고 헤엄없이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명을 마치면 이 월이 되어 다음 생으로 태어나서도 또다시 무작정 찾고 기다리는데 비록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산다고 하여도 남모르게 내면에서는 백마 타고 오는 왕자나 꽃가마 타고 오는 공주님이 그리워 찾고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한 법이니 현상적으로 음양이 갈린 신세에서 그 옛날 본래 음양이 하나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달리 말하면 음양이 하나인 영체로서 나의 심신의 바탕이자 근본인 무변허공에 가득 찬 무량광과 조우하고자 하는 간절한 구도 일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엄연히 내면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욕구와 구도심을 별개로 치부하고 공부에서는 공부에 진척이 없는 법이니 지금이라도 이성에 대한 불굴의 집념이야말로 구도심의 근본임을 알아차리고 인정하여 밖으로 찾는 무서운 집념을 안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진실로 공부의 효과를 보고 진척이 있을 것이며 내면에서 두뇌 안에서 음양합의를 이루어 소원을 성취하여야 이성에 대한 집념이 완전히 떨어져 독립자존하여 끄달리지 않아서 삶의 숙제를 풀었으니 고요하고 편안하여 전전긍긍하지 않고 발뻗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집중하여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보고 살피며 사랑하는 생활로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 내적으로 음양합의를 이룩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두뇌 안이 항상 배가 고픔으로 언제까지나 외부적으로 음양합의를 바라며 멋진 이성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찾고 기다리는 행각이 멈추지 않아 죽어야 끝나고 죽었다 다시 왔어도 속수무책으로 그 짓을 되풀이할 것이니 음양합의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음양합의를 이루는 도를 닦아 우리 모두의 소망을 금생에 반드시 성취합시다.
봄 117 그대는 발심이 된 봄님이십니까? 아직 발심이 안 된 봄님이신가요? 발심이란 천하에 내 몸이 없으면 천상도 없으며 천하도 있을 수 없으니 내 몸이야말로 천지 만물 우주만유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앞으로 이성이나 친구나 친지 등 밖에 있는 사람이나 자연이나 사물의 한순간이라도 내 정신을 팔지 않고 절대로 나 자신을 여의고 떠나 나 이외의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을 최초로 바라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봄님들은 봄 공부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발심이 된 사람인가 아직 초발심이 되지 못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초발심이 되어야 비로소 가는 길 도에 대한 방향이 잡혔으므로 도를 닦거나 도를 행하는 수행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초발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봄 공부를 한다면 안으로 가지 못하고 밖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자기를 돌아봄하는 음기운을 증장시키지 못하고 밖으로 향하는 양기운만 키우고 증장시키니 고작이야 지식과 정보에 불과한 아르마리만 늘게 되니 자기의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집중력이나 부동심을 얻지 못하니 주체성이 없는지라 부평초 신세, 뜨내기 신세, 헛걸음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태초의 하늘은 음량이 하나이던 몸이 땅 위에 내려오면서 음량이 분열된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자기의 안 내면에서 자기에게로 집중하는 돌아봄의 힘, 감각의 힘인 음의 힘을 증장시켜 자기의 밖, 외면으로 향하는 바라봄의 힘, 생각의 힘인 양의 힘이 주도하는 주안의 생각 위주의 두뇌가 되다 보니 자기의 몸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움직이는 무의식적인 인간으로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말하는 기머거리 신세가 되었고 자기의 몸을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줄도 모르면서 움직이는 봉사가 아닌 봉사가 되었으니 마음으로 움직이면서 생각을 내면서 또 생각을 내는 줄 모르면서 생각을 하니 시각의 장애자임이 분명하니 문명중생인 것입니다. 이성을 존중하고 감성을 억압하여 권위주의 또는 기득권으로 행세하는 인간과 세상으로 물질 계획을 위한 선천 세상이라면 억눌렸던 음의 기운이 억누르던 양의 기운에게 승리하여 음이 주도하고 감성이 주가 되는 운해분유 감각 위주의 두뇌로 바뀌면 감성이 이성을 억압하거나 배격하지 않고 음덕을 발휘하여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는 자유평화 행복이 넘친 인간과 세상이 열리니 후천계획으로 도를 통하여 음량이 분열된 인간이 음량이 하나 된 음량합일이 되매 덜 되고 못된 인간이 된 사람이 된 것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우주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우주의 섭리를 완성한 것이니 만만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지금 여기 찰나지간에 초발심하여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 열반 상공화 해봅시다. 봄 118 유관과 심한과 천안과 영안
육안이란 외부의 사물을 직접 보아 망막에 비춰진 이미지를 시각을 통하여 인식하는 눈을 말하며 육안으로 본 것을 사실 또는 실제라고 부르며 심만이란 육안으로 본 사물을 생각으로 떠올려 보거나 생각하고 꿈꾸던 것을 생각으로 가시화해 보민 바 육안으로 본 빛이 아닌 빛의 그림자를 생각이라는 마음의 눈으로 투영한 그림자로서 영상 또는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안이나 심안을 통해 본 것은 내면의 풍경이 아니고 외면의 풍경이며 현상의 풍경이라고 할 것이며 영안이라야 본질의 풍경이고 내면의 풍경으로 무변호공인 바탕과 무량광인 근본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영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광대무량한 하늘인 바탕과 무량광이라고 하는 근본을 보는 눈을 선안 또는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이란 현상이 아니고 현상은 본질의 바뀜으로 현상이나 물질을 보는 육안이나 심안은 밖을 범이 되고 본질을 보는 영안이라야 안을 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현상으로 본질의 바깥에 존재하고 그러므로 물질은 현상으로 본질의 바깥에 존재하고 본질은 텅 빈 공간으로 물질의 안에 존재하므로 물질을 보는 육안이나 심안은 바깥을 범이 되고 본질을 보는 영안이라야 내면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119 명과 암, 음과 양 둘이 공화가 되고 하나가 되기까지 밝을 명을 변양이라면 어두울 암을 그늘음이라고 할 것이니 생각으로 명암을 보면 밝을 명은 무조건 좋아 보이고 어두울 암은 무조건 나빠 보이나 감각을 통하여 직접 감각해 보면 밝을 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두울 암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밝을 명은 밝아서 좋다고는 하지만 잠잘 때 안식할 때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어두울 암은 어두워서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잠자기에는 안식하기에는 좋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보면 OX로 판단되지만 감각으로 보면 정단을 아울러 보므로 명암, 음양을 선악시비로 보지 않아서 명암, 음양이라는 양 극단 간의 대립갈등 투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과 단을 더불어 보고 고려하여 서로 대립하지 않고 대화로 소통하고 협조함으로써 상생을 하여 통일을 이루게 되니 조화와 균형으로 명과 암, 음과 양, 정과 동, 생각과 감각, 조언과 운해, 본질과 현상, 마음과 몸, 영체와 육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영성과 물성, 정신과 물질, 양극단이 하나로 공화가 되니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것이니 이를 실현하자면 전 국민의 의식 수준, 영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할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근본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의식 수준이 현격하게 상승하여 지구촌 후촌의 정신개벽을 이끌어 선도국으로 부상할 것이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본 120 암흑의 하늘에서 광명의 하늘 맞이하기까지 머릿속의 공간을 늘 돌아봄하노라면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사라져 첫 번째 열린 선천이라고 하는 암흑의 하늘을 보게 되는데, 암흑의 하늘이 무작정 보기 싫어 어두운 암흑의 하늘이 빨리 꺼지고 밝은 광명의 하늘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하늘에 충성을 다한 소크라테스나 예수를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늘을 미도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한 생각을 내어 판단평가 심판으로 하늘을 불신하여 하늘에게 삿대질하거나 따지고 들지도 않고 가이드를 불신하지도 말고 하늘을 등지고 밖으로 도망갈 생각이나 궁리를 일체 하지 말고 우주를 경영하는 하늘이 놓은 구도는 물질을 먼저 계획한 다음 정신계획을 한다는 방침은 하늘의 정결사항에 속하므로 어느 누구도 참견하거나 따질 사항이 아니므로 하늘이 굳어놓은 하늘의 섭리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연고로 내 안에서 선천의 암흑의 하늘을 후천의 광명의 하늘로 만들기 위해 예전에 밖으로 기다리고 찾았던 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집념을 태웠듯이 안으로 찾고 기다리는 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내 두뇌 안을 늘 돌아봄으로 하염없이 찾고 기다리는 생각을 멈추지 않아요. 내 안에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내 밖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을 이겨 중심 원점에서 음량이 하나가 되고 명암이 하나가 되면서 무한대한 하늘에 가득 찬 은은한 광명의 하늘이 열리면서 음량 명암이 하나가 된 가운데 항상 음과 양, 명과 암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 음과 양, 명과 암 사이가 조화 공화가 되면 내 안에서 선천으로 계획되는 바 눈을 감으나 뜨나 뜨고 지지 않아서 동화에도 변하지 않는 내면의 신령스러운 본태양이 뜨면 그렇게나 오매불망 일구월심으로 바라던 진짜 음양합일이 드디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을 이루간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여 한밤중에 해가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흑의 하늘을 연 다음 광명의 하늘을 맞이하려면 암흑의 하늘과 마주 보면서 암흑과 가까워지고 암흑과 친밀해지고 나아가서 암흑의 안락함을 누리고 좋아할 정도가 되면 선천의 하늘이 종료되고 후천의 하늘이 문득 열리는 바. 한밤중에 해가 뜨는 소식이요 정신이 기백되는 소식이니 광명 하늘이 외부적으로 주도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과 교회를 같이하여 내면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구원의 님인 본 태양을 만나 기필코 음양 합의를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내면에서 골통 속의 공간에서 구원의 님인 본 태양을 만나 어둡던 공간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가득 채우어 허물을 불식하게 되는 날이면 일득경득으로 남성의 몸, 여성의 몸으로 인한 부족감과 결핍감이 영구히 사라지면서
신체를 지닌 이성에 대한 기다림이나 그리움이나 끄달림 현상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드디어 음양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끄달리지 않고 초연하여 안시 민명합니다. 본 120일 정신이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려면 먼저 몸과 마음을 가만히 있어봄부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리고 쓴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움직인다, 동하다라는 말이 될 것이며 가만히 있어봄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은 생각을 낸다, 생각을 하다, 기억을 하다, 추리를 하다, 분석하다, 자기나 남에 대하여 선악시비를 가리기 위해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심판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말은 눈을 깜빡거린다, 말을 한다,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젖힌다, 고개를 숙인다, 팔을 움직인다, 손가락을 사용한다, 허리를 돌린다, 허리를 굽힌다, 허리를 젖힌다, 다리를 접고 방바닥에 앉는다, 다리를 쭈그리고 앉는다, 드러눕는다, 드러누워 몸을 뒤척인다, 누워있다가 일어나 앉고 일어서고 걷는 몸동작을 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는 소화적이며 유심, 애고, 애의거, 수동적으로 몸을 사용하게 되면 신경을 발하여 신경계통을 통하여 사용할 몸의 부위에 일일이 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신경이 쓰이므로 거북하고 번거로우나 어둡던 선천에서는 마음이 몸을 부리고 썼으나 밝은 후천이 되면 외부지향적이던 생각의 모두가 내부지향적인 감각의 모두로 바꾸어지매 나갔던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두뇌의 상단전에서 좌뇌 밖으로 지향하는 양본유의 두뇌를 우뇌 안으로 지향하는 음본유의 두뇌로 바꾸어 감각을 유주로 하던 생각과 더불어 상통이 이루어져 합작하고 협치하고 상생하는 음양합일의 협조체제, 공화체제를 구축한 다음 가슴인 중단전을 거쳐 아랫배인 하단전에 점을 찍으니 정신이 드디어 몸 안에 안착하여 옥자에 앉아 영육상전 이루니 그때부터 마음이 몸을 지배하던 선천이 물러가고 정신이 마음과 몸을 저절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밖으로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로봇 역시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안으로 로봇을 사용하는 인간 역시 영체인 정신으로 물체인 육신을 정중동이라고 하는 전 자동 시스템으로 부리고 쓰니 안과 밖이 하나의 동일한 위치로 돌아가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함이로다. 하단전에 안착한 정신이 중단전의 심폐 기능을 일신하기 위해 숨을 중단하여 천박한 목숨의 호흡을 쉼원한 단전호흡으로 바꾸어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호흡의 차원을 상승시키고
호흡을 멈춘 숨죽여봄으로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지 않도록 콧구멍을 막는 단전호흡으로 누진통을 행하여 정신의 주시력으로 심장의 박동에 활력을 줌으로써 손바닥 발바닥까지 뜨거운 피를 순환시키며 수승화강을 시킴으로써 머리가 서늘하고 몸이 뜨거워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여 광대무량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전지전능한 정신력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호흡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저절로 구사하게 되는 법을 터득하니 인간개발 자아완성 이루감이요. 우주의 섭리 이루어짐이로다. 소화본위, 외부본위, 마음본위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나로 간주함에 삶이 힘이 들고 고달프다는 생각이 일어나지만 무아본위, 대화본위, 정신본위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따로 없이 공대무량함 자체가 행함으로 삶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 저절로 돌아가는 줄 깨달아 몸을 끌고 다녀야 하는 부담감을 내려놓으니 구름에 달 가듯이 가볍게 신나게 저절로 논일면서 순간순간 호시를 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 120이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제3의 길. 벌써 8년 전에 이 얘기를 여기에서 읽으니 감상이 새롭긴 합니다. 오늘이 2017년 2월 19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예정일을 3월 초라고 볼 때 남은 기간이 불과 열흘 남짓한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로 전 국민이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국민들이 대우각성하여 이분법적인 대립갈등 투쟁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고자 상대 진영을 미워하고 깔아뭉개려는 욕구가 잔존하는 이상 미움이 미워하는 자신에게 돌아와 미워하는 자가 고통을 받게 되니 이긴다고 해도 그렇게 이긴 자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 촛불이 이길 것인가 태극기가 이길 것인가 라는 양극단적인 결과 앞에서 태극기가 이기면 촛불이 충격을 받고 좌절할 것이고 촛불이 이기면 태극기가 충격을 받고 좌절할 것이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분열과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 되니 양자 간의 승패가 아닌 제3의 길을 택하기만 하면 전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자기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전국적으로 승리를 거두고야 말겠다는 고집을 과감히 내려놓고 어찌되었던 전 국민이 반쪽으로 분열되어 국가의 전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 자신을 희생하여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어찌되었건 본인의 불찰과 부득의 소치로 야기된 탄핵 정국으로 국민이 분열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인 본인이 지고
전 국민에게 하야하겠다고 선포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국민이 감격하여 대통령의 잘잘못을 불문에 붙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역사의 나쁜 대통령이 아닌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죽을 작정으로 결단을 내리면 살아날 것이요. 살려고 몸부림치면 도리어 죽게 되는 것이 하늘에 정한 이치이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승패에 연연하지 마시고 용단을 내려 나라 이겨내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승패가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하시는 대덕을 발휘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유종열 선생님의 쓰신 글입니다. 글을 이 본 123 안희정 지사의 선한 의지, 통섭 등의 발언을 이해해 보면 이 글도 유종열 선생님이 쓰신 글이지만 나의 정서, 가치, 선악, 선호 외에는 맞지 않는 글이지만 이 글 또한 큰 소리로 읽으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귀로 정확하게 듣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선한 의지, 통섭 등의 발언을 이해해 보면 안희정님은 학생 때부터 운동권을 거치고 옥고를 치르는 투쟁의 와중에서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증오하고 이기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를 아프게 하는 줄 체험하여 깨닫고 깨달아 이제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을 미워할 수 없는 경지까지 도달한 분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사 6년 동안 자기를 공격하고 싶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 적개심과 분노가 녹아 없어진 달인의 경지에 오른 출중한 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오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뜻을 일단 선의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안희정님이야말로 전해분이 생각이 주에 이분법적인 사고의 패턴을 깨어 부수어 보통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 본질을 깨달은 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21세기 영성의 시대, 정신개벽의 시대를 맞아 정치인 중에 의식 수준이 높은 분이 출연하였다고 생각하니 희망이 생기고 자유민주공화국을 확립하여 한반도를 유시한 전 세계가 지상낙원이 4차 도래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고무적이기까지 합니다. 안희정님이야말로 편한 날 안자를 성으로 하고 박정희의 희자를 뒤집어 거꾸로 한 희정이라는 이름이니 안씨야말로 삶의 본질을 의미하는 편안한 안을 뜻하며 권위주의를 청산하여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지상낙원을 건설할 주인공이라는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란 정신의 광대무변성을 깨달아 인간의 정신이 우주만을 천지만물을 거느리고 다 살리는 조물주임을 깨달아 인간이 유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임을 깨우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만민 평등을 실현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확립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진정한 대선 공약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통섭이란 말은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뜻으로 사람이 천성, 본성을 깨달으면 바탕이 가히 없는 하늘에 근본이 가득 찬 은은한 광명인지라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거느리고 일체를 다스리는 성품임을 깨달으면 바탕이 정한지라 정하기만 하면 전자동으로 저절로 미끄럼을 타듯이 호시를 타고 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도리를 뜻하는 통섭이라는 말을 정치판에서 사용한 최초의 인물임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50대의 기수 안희정이 이 시대에 맞는 젊은 지도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대가 나타나주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대는 분명 하늘이 점지한 인물입니다. 진보 입장에 서되 마음이 끝간데 없이 텅 비어 보수까지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 살리니 남한강, 북한강이 모여 한강을 이루었도다. 본 124 이론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두 개의 나라는 직선은 아무리 가도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려면 두 개의 직선이 구부러져 휘어야 하나 원이 되는 바. 이 이론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전해보니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바탕이 어두운 가운데 생각의 이분법적인 유심의 성품이 운해보니 감각 위주로 바뀌어 바탕이 밝은 가운데 감각의 이론성인 무심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야 이론의 성품을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에서는 선과 악, 시와 비 둘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이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한 것은 잘못임이 틀림없지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어 전 국민으로 하여금 고질적인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꺼번에 국민의식이 개혁되어 하나의 둥근 심성으로 거듭나게 생겼으니 비록 잘못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잘못도 잘못이지만 기여한 것 또한 틀림없으니 잘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광대무량한 정신의 경지를 일컬어 하나의 둥근 모양새인지라 이론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이라면 도를 통하여 정신이 몸 안에 들어 정신이 개백된 사람으로 머리가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으며 수족이 뜨겁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므로 선과 악, 시와 비가 둘이 아닌 하나로 둥글게 심신을 부리고 쓸 수 있는 어진 사람, 사랑의 사람, 자비로운 사람, 된 사람, 큰 사람, 둥근 사람이 쓰는 신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법이야말로 자기의 유대한 영체 안에 우주만유, 천지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인인 개개인이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리고 쓸 수 있는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을 낭독을 했으니까 집중할 수 있어서 내가 책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봄나라 책 18번째 책에 7번의 책을 읽는 것으로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108에서) (124까지) 18번째 책 108에서 124까지. 오늘 2025년 10월 18일, 지금 시각 9시 34분. 여기에서 오전